K리그 20라운드 울산 대구 경기 리뷰하겠습니다. 울산이랑 대구 이제 1대1로 비겼는데요. 대구가 생각보다 실점을 덜했어요. 네, 좀 살펴볼까요? 울산은 4-1-4-1 포메이션으로 나왔고요. 박주호, 김기, 정승현, 김태환, 뭐 부동의 4백이죠. 오늘 불투이스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원두재가 수미로 나왔고, 박정인, 김성준, 고명진, 이청용. 김성준 선수는 사실 제가 처음 봐가지고 조금 어떤 선수인가 하고 그냥 봤습니다. 그리고 주니어 원톱이고요. 대구는 3백인데 좀 변화가 있어요. 김재우, 정태우, 김우석, 이렇게 김재우 선수, 김우석 선수 이렇게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이제 처음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정승원, 박한빈, 최바사, 유재문, 신창무. 박한빈 선수가 첫 출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 선수도 좀 눈여겨봤고, 대한이랑 세징야가 투톱으로 출전했습니다. 네, 울산 먼저 볼까요? 좀 팽팽했지만 과정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전후반 통틀어서 사실 뭐 이렇다 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찬스는 있었는데 사실 그걸 좀 살리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었던 거고, 좀 여러 가지가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래도 이제 울산 한 골 넣었는데, 그게 김성준 선수가 이제 박정인한테 땅볼 크로스를 해줬고, 요게 이제 그 김성준 선수가 박정인한테 패스를 했고, 박정인이 사실 이게 슈팅인지 크로스인지 모를 이제 땅볼 패스 해줬는데, 요게 이제 그 김재우 선수 맞고 그 자책골로 들어갔죠. 그 뭐 상황을 잠깐 보면은 여기서 김성준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김성준이 여기 박정인이 들어가는데 들어간 걸 보고 찔러줬고, 여기서 수비수 벗겨내고 갖고, 여기서 띄워주는 것처럼 사실 땅볼로 착 찼는데, 요게 이제 그 김재우의 발막공에 들어갔어요. 구성윤이 반응할 새도 없이 사실은 들어가 버렸죠. 구성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아예 이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이 됐던 거고요. 박정인의 침투가 좀 돋보였다는 부분이었던 거고, 조현우 키퍼의 선방쇼가 좀 있었죠. 사실은 와, 이건 들어갔다 싶었는데, 저는 이제 대한 선수가 슈팅을 했는데 조현우 키퍼가 막더라고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기 세징야가 왼쪽 깊숙이 침투를 해가지고 김태환 벗겨내고 침투를 해서 아주 패스를 했어요. 짧게 패스를 해줬는데, 여기서 이제 들어가던 대한이 슈팅을 했는데, 사실 조현우가 이쪽으로 역동작에 걸렸었거든요. 역동작에 걸려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대한 슈팅을 했는데, 이거를 반대쪽으로 튀어오르시 튀우면서 막았어요. 와, 저 이거 진짜 막을 줄 몰랐거든요. 조현우 진짜 대단하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전체 K리그 1 12팀 중에서 그 실점 가장 적은 그 골키퍼를 알고 있는데, 그리고 뭐 무실점이 지금 한 9경기인가 뭐 여튼 그런 걸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되게 탄탄한 골키퍼다. 와, 그리고 김대원이 때린 중거리 슛도 이것도 역동작인데 막아버렸죠. 어떤 상황이냐면, 김대원이 후반에 들어와가지고 이쯤이었을 거야. 아마 세징야 패스인가요? 세징야는 그건 잘 기억이 안 나고, 세징야가 이쪽에서 패스를 해줬고, 여기서 살짝 한번 치고 툭툭 치다가 그 중거리 슛을 때렸는데, 물론 중앙으로 가긴 했는데, 이것도 조현우가 살짝 이쪽으로 역동작이 걸린 상태에서 뛰면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막았단 말이죠. 튕겨서 막았다는 부분. 진짜 반사신경이 대단하다는 부분입니다. 정말 K리그에서 있기에는 정말 아까운 골키퍼인데, 유럽 좀 갔었어야 되는데, 골키퍼 최초로. 그게 너무 전 한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좀 김대원이 투입된 시점부터는 대구의 공격이 좀 더 날카로워서 사실은 과정 자체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좀 아쉬웠고, 신진호, 이동경이 교체 투입돼서 들어왔고, 비현준도 그렇죠. 그리고 주니오가 생각보다 이번 그 라운드에서는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부분이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대구 상황을 같이 살펴보면은 아마 이해가 좀 가실 건데, 대구가 오늘 경기에서 좀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았어요. 잘 맞아 들어갔다는 부분이, 원래 사실은 대구는 역습을 좀 많이 노리는 형태였잖아요. 그 이제 세징야 그리고 김대원, 정승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역습을 많이 노리는 형태였는데, 근데 어 역습을 노리는 형태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골맛을 많이 봤죠. 골맛을 많이 봤는데 중요한 거는 골맛을 보는 만큼 실점을 많이 하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이제 역전당해서 패배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지난 라운드에서도 그랬죠. 그리고 광주전에서도 6대4란 4대6이란 엄청난 스코어로 패배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건데, 오늘은 좀 밸런스가 맞았다. 일단은 그 공격 형태를 좀 보면, 그 대구는 주된 루트는 중앙 돌파형이거든요. 좀 송곳형이라서 그 주로 어떤 형태로 그 공격이 진행되냐면, 포메이션 형태는 이제 3백이잖아요. 3백을 가동을 하다가 공격 상황에서는 이 선수들이 다 나가고 정태욱도 같이 나가죠. 정태욱도 같이 나가서 이렇게 공격 가주고,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 그 윙 가주고 중앙에서 버텨주고, 이런 형태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중앙 좀 집중돼 있는 형태예요. 세징야나 아니면 대한 사실 중앙에서 그렇게 측면으로 많이 안 움직이거든요. 중앙에서 거의 있는 형태의 선수고, 좌우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려주긴 하나, 사실 위협적인 윙백, 윙 포워드가 잘 없어요. 지금 대구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측면 플레이보다는 중앙으로 뚫어주는 플레이를 많이 하고, 세징야나 대한 같은 선수도 중앙으로 돌파해서 그 골을 넣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격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고, 수비 상황에서는 3백 기반으로 하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되게 어떤 형태였냐면, 중간에 미드가 2명, 그리고 톱은 2명이고요. 여기서 내려오진 않고요. 가급적이면 이 양쪽에 원래 그 미드진에 있었던 신창무랑, 그리고 어떤 선수였죠?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네, 정승원이 이렇게 내려서는 형태로 5-3-2 형태 정도로 지금 그 수비할 때는 그렇게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면은 느낌이 뭔가 살짝 삼각형 느낌? 예, 중앙을 뚫는 느낌과 좀 비슷하죠. 예,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많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답은 좀 측면 플레이였는데, 신창무랑 정승훈이 되게 열심히 뛰거든요. 열심히 뛰어서 그 앞쪽까지 진출하긴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추가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게,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같이 와서 도와줘서 받아주거나, 예를 들어서 신창무가 여기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누가 받아주고 2대1 패스하고 가주고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거의 크로스를 기다리거나 뒤에서 움직이진 않아요. 그리고 칠바사도 사실 스피드가 빠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침투하고 돌파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측면 플레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그 받아줄 선수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안의 패스 플레이와 활동량이 아쉬운 거죠. 그 세징야 같은 경우에는 기회를 만들려고 여기서 이제 좀 같이 갔다가 좀 중앙을 뚫어보려고도 하고, 그리고 좌우 측면으로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대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박스 안에서 좀 많이 움직여요. 이건 예전 서울 때부터 좀 많이 그랬거든요. 대안이 기동성과 아니면은 스피드가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 쉽게 되진 않아요. 물론 대안은 그 본인이 박스 안에서 잡았을 때 슈팅, 요 박스 안에서 슈팅 할 때는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인데, 근데 이런 연계 플레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좀 아쉬워요. 네, 그리고 그 대구의 최대 무기는 역습인데, 역습 시에 그 패스의 정확도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 대안이 그 역습할 때 패스 줄 때 보면은 너무 길거나 너무 파워가 세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경기에서 한 2장면 정도 그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습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없어져 버려요. 왜? 울산 저기 그 수비수들 굉장히 빠르잖아요. 김태환, 김기희, 저기 또 누구죠? 박주호 같은 선수 되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겨내려면은 그 패스 사람보다는 볼이 더 빠르기 때문에 볼이 먼저 가야 되는데 그게 아쉬운 거죠. 네. 근데 뭐 그래도 나름 이제 대구가 좀 오늘 성과라고 막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일단 박한빈의 활동량 그리고 적극성에 좀 박수를 보낸다는 부분이고 앞에서 많이 싸워주려고 하더라고요. 이 선수가 되게 재밌는 게 쓰러질 듯 하면서 잘 안 쓰러지고 그리고 이제 막 되게 뭐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되지만 되게 딱 찰떡같이 붙어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볼을 가지고 있다가 볼 뺏기잖아요. 그러면은 안 떨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한 장면 그 장면이 있었는데 김태현한테 볼 뺏기고 난 다음에 머리를 막 이렇게 들이밀어 가지고 막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네. 그리고 페널티기에 얻어놓은 거 되게 재밌었죠. 이거 좀 논란이 사실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마 위치는 여기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걸려서 넘어졌거든요. 디딤발이 걸려가지고 파울 당한 것 같아요. 이게 누구였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김기희였나요? 네, 여튼 그 수비수가 그 파울을 해가지고 페널티 박스 그 근처 아웃 쪽인 바깥쪽인가 안쪽인가 뭐 했는데 결국은 사실 안쪽에서 이제 넘어졌죠. 넘어져서 페널티가 나와가지고 사실 그 골을 내주게 됐어요. 이런 유도 장면들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후반전에는 대구가 김대원이 들어오면서 전방 2대1 패스나 전진 패스로 공격이 되게 활성화됐었죠. 이게 좀 고무적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신창무랑 누구지? 정승원이 되게 그 윙 쪽에서 되게 열심히 뛰어줬거든요. 양쪽 윙 쪽에서. 근데 올라오긴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연계 플레이를 못했어요. 거의 크로스를 하려고 하고 크로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백패스 두 가지 옵션이었거든요. 크로스는 그렇게 질이 좋진 못하고 백패스를 하다 보니까 타이밍 다 죽고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김대원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이 완전 다르죠. 김대원은 그 전방을 보고 그 공간 쪽으로 패스를 하는 형태를 많이 선호하거든요. 뒤로 막혔네 뒤로 패스해야지가 아니라 막혔네 근데 여기 틈이 있네 세징이한테 줘야지 그 다음에 내가 침투해야지 이런 형태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나는 이렇게 받고 슛하고 이런 게 되는 선수죠. 그래서 세징야랑 궁합이 되게 잘 맞아요. 츠바사랑도 살짝 이런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김대원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공격이 최소 좌측에서는 좀 활성화가 됐었고 그래서 슈팅 찬스랑 이런 부분들이 몇 개 나왔던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이때 김대원이 들어오니까 더 되게 효과적이구나는 부분들 계속 생각이 들었었고요. 물론 그 전반부터 선발부터 그렇게 나와도 충분히 위협적인 선수입니다. 워낙에 스피드도 있고 슈팅력도 있고 좋거든요. 그리고 구성윤 키퍼의 프리킥 선방은 진짜 예술이었죠. 신진호가 찬 건데 신진호가 진짜 한탄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저는 이번 대구 그 포메이션 그리고 경기에서 성과라는 부분은 3백이 굉장히 안정적이었는데 정태욱은 기존에 나오던 그 센터백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김재우랑 누구였죠? 자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김재우랑 김우석 이 같이 나왔는데 나름 피지컬도 있고 키도 있다 보니까 비온 존슨이랑 주니오 선수가 침투해서 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잘 마크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한 가지 진짜 재밌었던 포인트는 뭐냐면 정태욱 선수가 지금 원래 이 자리로 출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후반전 가니까 정태욱 선수가 이 자리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공격 시에는 정태욱 선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고 그 최후방 수비가 이제 2명 정도로 구성돼 있고 김재우랑 김우석이 돼 있고 정태욱이 수비 가담을 위까지 윙 자리까지 올라가지고 윙 정승원 선수 이제 그 지원 사격 해주고 패스 플레이 해주고 그리고 중간까지도 들어갔다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그 헤딩 경합 상황에서 또 들어가서 해주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정태욱 선수가 원래 중앙에 있었잖아요. 중앙에 있는데 중앙 수비수가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여기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제 마크 못해서 그 빵꾸난 적도 있었고 그 태클 잘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페널티 내주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정태욱이 굉장히 피지컬도 좋고 김민재 선수처럼 공격하다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는 선수라서
스피드도 좀 있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선수인데 항상 이 부분이 아쉬웠어요. 근데 이거를 오른쪽으로 보냈단 말이죠. 이래버리니까 윙백이 하던 일을 거의 이제 정태욱 선수가 해주는 거죠. 되게 피지컬이 압도적인 윙백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재밌었어요. 가장 오늘 대구 플레이 중에서 재밌었던 변화였어요. 눈에 띄었던 것 중에서. 네, 앞으로 이렇게 활동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이 선수가 그 윙백이 이렇게 스피드도 있고 이렇게 올라와서 가담해주고 공격 가담해주고 근데 헤딩까지 되고 뭐 이런 선수니까 무섭죠. 네. 그리고 네, 그게 좀 눈여겨볼 만한 앞으로의 변화일 것 같아요. 그리고 김재호의 자책골은 좀 아쉽긴 한데, 네, 그래도 잘 막아냈다, 응원한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그 밸런스가 맞아 들어간 대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재밌었고요. 울산을 이렇게까지 저지할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광주와는 또 다른 모습의 그 무승부여서 좀 재밌었어요. 네, 하여튼 진짜 울산도 다음 라운드 전북이랑 붙는데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